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승우입니다. 2월 25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내놨지만 뉴욕 시장은 오히려 강력한 상승으로 시장을 돌려놓으면서 끝냈습니다. 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조금 최고치에서 좀 떨어졌고, 또 치솟던 유가도 최고치에서 좀 다소 진정되는 모습으로 시장을 끝냈습니다. 추가적인 제재가 사실은 러시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석유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발표됐다는 점, 그런 것들이 빠졌다는 점, 또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군대를 파병하지 않겠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나토 동맹, 그 동맹들은 끝까지 보호하겠다. 그런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그냥, 우크라이나 선에서 해결하겠다. 나머지는 안 된다. 이런 것처럼 이제 시장은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오늘은 어제 당혹감에서 좀 벗어나면서 상승으로 시장을 마쳤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금요일날 진짜 다행한 일입니다. 근데 코스피 시장은 시작부터 좋았어요. 1.12%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오히려 종가가 좀 그에 못 미치는 경우였죠. 오늘 하루 종일 상승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개인들이 좀 강력하게 매수를 했어요. 어제에 이어서 어제 개인이 많이 샀죠. 1조 3천억 가까이.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은 매도 측에서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바로 개인들은 이 등락을 이용해서 매도를 적절히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이익 실현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한쪽에서 보였고, 또 금융 투자가 순매수로 이제 앞에 나서면서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갔다. 근데 이제 종가 끝날 무렵에 다소 상승세가 좀 약해지는 모습은 있지만 현저하게 시장이 주저앉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224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852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193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76.76포인트, 어제보다 1.08%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도 어제 충격적인 하락을 딛고서 거의 2% 가까이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시작을. 근데 그 후에도 종일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됐다.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작 출발부터 지속적으로 매수 우위를 보였고,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이 지속적인 매수를 해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기관은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수 우위를 지속적으로 기관도 따라갔고, 개인들은 이제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지수 수준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단기 이익 실현 매물을 내놓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433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802억을 순매수했고, 오히려 개인들이 4,226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72.98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하면서 어제보다 2.92%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몇 가지 짚어보면, 여러분이 이제 관심 많으신 이제 카카오가 3천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 결정, 이것 때문에 오늘 이제 일찌감치 상승에 불을 댕겼죠. 예, 그랬고, 또 이마트도 자사주 100만 주 매입 소식이 오후에 알려지면서 이것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섹터로 좀 보면은 오늘 PCB 중에서 우리 늘 얘기하는 FCBGA 좀 비싼, 그러니까 고성능 반도체 인쇄 회로기판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수요 증가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호실적이 이 관련 회사들이 기대된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 AI라든지 자율주행차 뭐 이런 쪽에 많이 적용돼서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PCB 기판보다 수익성이 굉장히 월등하게 높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풍력, 태양광, 거기에다가 원전까지. 이게 이제 여러분 뭐 아시지만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사태 때문에 에너지 대란이 상당히 우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대안으로 풍력이나 태양력 이런 거를 많이 이제 확보할 거다. 물론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관련주들 한 발 더 나가서 원전까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 대란을 우려해서 이제 자꾸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그 러시아 때문에 석유, 천연가스 이 공급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불안정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혹은 원전 이런 쪽으로 시각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뭐 이 우크라이나가 이 사태가 잠잠해진다 그래도 바로 러시아는 이제 이런 천연가스나 뭐 이런 가격을 올릴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이런 것도 오랜만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로봇인데 이것도 이제 가끔씩 요새 자주 나와요. 자주 등장할 거고 제가 뭐 한 달 전인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로봇 문제도 앞으로 자주 이슈로 시장에 좀 이렇게 자리매김해 갈 수 있는 이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삼성의 그 로봇 사업팀이 구성되는데 1년 새에 여기 인력이 10배나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기 힘 좀 쓴다 이런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앞으로 그 삼성은 그 로봇 사업 이쪽에 추가 인력을 더 투입하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M&A도 굉장히 활발히 펼쳐나갈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였고,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는 그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4,359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로봇 사업 관련돼도 이제 흑자로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흑자로 전환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비교적 강한 반등을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먼저 이제 시장 얘기하기 전에 좀 사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제 이제 댓글로 몇 분이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초기에 시작되고, 러시아가 이제 국경에 막 군대를 배치하고 이랬을 때 제가 전쟁이 없을 거라,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쟁이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이랬는데, 그게 틀렸는데, 제가 이제, 사과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 이랬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뭐 어떤 이유로도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 없이 뭐가 해결되면 참 좋은 건데, 푸틴이 진짜 이 러시안 룰렛 같은 이런 일을 할 줄 몰랐죠. 근데 뭐, 일부 뭐 돈바스 지역에 군인이 진주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뭐 예견됐던 일이니까 그거는 뭐 전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뭐 실제로 그 러시아군이 들어가서 군대가 진주는 했지만 이게 전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어찌 됐거나 뭐 그렇게 해서 문제는 뭐냐면 러시아가 군대를 움직여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감으로 해서 어제 같은 이제 폭락이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쟁이 날 것 같다고 그랬으면 미리 팔아놨을 텐데 뭐 이런 말씀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전쟁이 안 난다 쪽에 저는 이제 무게를 걸고 얘기를 했던 거는 사실이고 그 점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근데 뭐 참 전쟁이 날지 안 날지 그거 알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현실로 우당탕하고 뭐가 하나 터져버리니까, 이게 이제 빨리 소멸될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거를 뭐 옥신각신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시장에 끊임없이 충격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은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폭탄이 떨어지는 안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멋있는 그 해안가에서 그 휴가를 즐기는 그런 상상력을 주식투자에선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게 진짜 뭐 러시아 대통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러시안 룰렛을 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러시안 룰렛 아시죠? 이게 그 19세기 때 제정 러시아 시대 때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 사이에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6연발 권총, 그러니까 6개 총알을 넣을 수 있는 권총 6개 중에서 한 군데만 총알을 넣고 이렇게 휙 돌려가지고 그걸 관자놀이에 대고 땅 하고 쏘는 거죠. 그러면 죽을 확률이 어떻게 돼요? 6분의 1, 한 17% 정도 되는 거죠. 빵 하면 그게 안 맞으면 사는 거고 맞으면 죽는 거고 뭐 이런 거죠. 이건 상당히 이제 뭐 특히 여러분 아시지만 그 월남전을 배경으로 했던 디어 헌터 이 영화의 그 러시안 룰렛이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되면서 이제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어원부터 시작해서 러시안 룰렛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 이번에 이제 첫 번째 격발을 한 거 아닙니까? 푸틴이. 근데 총알은 안 터졌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그다음에 미국의 그 경제 금융에 대한 제재 이게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같이 발표된 실제적인 그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포함한 나토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군사적으로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뭐 또 발표한 제재를 보면 추가적인 제재도 석유, 가스, 곡물 이런 거는 지금 피해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러시아에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쩌면 이런 부분까지 푸틴이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이거를 만약에 터뜨리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전 세계가 이거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그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압박할 건데, 그러지 않아도 이제 전체적으로 죽겠는데,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푸틴이 계산을 좀 해본 거 아닌가. 지금도, 한 1706건이 넘는 제재가 러시아에 가해져 있어요. 옛날에 2014년도 크림반도 그 병합 사건 때 이미 나간 거 뭐 등등 해서, 1700건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뭐, 웬만한 규제는 다 지금 안고 있는데도 여태 이제 러시아가 버텨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뭐 미국 시장도 어제 그랬지만, 미국 시장도 어제 여러분 이제 보셨잖아요, 결과를.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그랬고, 뭐 오늘 이제 아시아 뭐 시장도 그랬고, 전반적으로 세계 시장이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장은 첫날 이제 충격적으로 주저앉고, 뭐 해당되는 러시아는 주가 지수가 거의 50%까지 떨어졌잖아요. 대단한 거죠. 뭐 그러고 반등을 하긴 했지만, 아무튼 시장은 그렇게 충격이 아주 세게 먹고 반응도 세게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그 내용을 이제 복귀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한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 가는 거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이제 러시안 룰렛으로 말하면 한 번 격발했는데 아직도 격발을 할 게 많이 남아있다.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어찌 보면 이제 격발은 많이 한 5번이 더 남았는데, 푸틴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이번에 러시안 룰렛 게임에는 총알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뭐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각자의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는 거의 가져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번 이 소요를 통해서. 그러니까 정작 죽겠는 건 우크라이나 국민이죠. 그러니까 이게 힘없으면 죽어나는 겁니다. 이건 뭐 그렇게 된 거예요. 댓글에도 그 국민들 참 불쌍하다고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국가가 힘이 없고 지도자가 좀 똘똘하지 못하면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빈 총을 가지고 러시안 룰렛을 해야 된다는 거를 양쪽이 다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런데 정작 이제 죽겠는 거는 우크라이나 국민이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러시안 룰렛도 그러지만 이게 빵해서 총알이 실제로 이 관자놀이를 쳐서 죽게 되는 그거보다도 사실은 이거를 돌리고 격발을 하는 그 순간이 더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몇 번 더 격발을 할 텐데 비록 빈총이일지라도 이거를 이제 끌고 가는 상황은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럴 때마다 시장에 충격을 자꾸 줄 거다. 또 뭐 하면 이거 하고 그럼 됐어 이럴 리도 없고 미국이 추가적인 제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추가적인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어떤 반격 같은 게 이제 또 있잖아요. 아직 러시아 아무 반격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렇게 해서 한 번 했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상당히 정리됐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어요. 또 여기서 러시아가 생각한 대로 우크라이나를 자기네 그 친 러시아 쪽의 정부를 세워서 이렇게 정리한다 그래도 그 정리하는 과정상에서도 이게 마음처럼 뜻대로 이렇게 막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서로 뭐 옥신각신 공격하고 뭐 이렇게 해서 미국이랑 또 계속 이런 이제 잡음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시장을 걱정 속으로 그때마다 끌고 들어갈 거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이런 그 걱정스러운 뉴스는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짚어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씩 내성이 생겨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되면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게 내성이 생겨가는 거죠. 그래서 장을 완전히 조각내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나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변수들이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출발할 때,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고점 대비 22%인가요? 그렇게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게 어제 나스닥의 첫 시세가 제일 저가였어요. 그래서 돌려 세웠는데, 그럼 어제 그 시초가에 그렇게 무시무시할 때 산 사람은 어제 하루에만 7%가 넘게 먹은 거예요. 이런 데가 이제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어저께 개인들이 1조 3천이나 샀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그거를 어제 같은 공포 속에서 그걸 살 수 있다. 이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대단하다 이런 면에서는. 근데 나는 다리 후들거려서 우리 백만개미 당원분들 중에서도 몇 분 샀다고 그런 분들도 이제 계셨는데 나는 다리 후들대서 그런 건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제가 그래서 드릴 말씀 아니에요. 그런 거 꼭 안 하셔도 돼요. 그래야지만 주식 투자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편한 마음으로 시장을 구경하면서 따라가 보자 이런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이게 주저앉았다니까 어저께 팔걸 이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뒤따라다니는 매매는 이런 건 어떤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해도 그냥 후회뿐인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거 이익 내고 팔았는데 그 다음날 올라가면 하루 더 있다 팔 걸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건 그냥 딴 사람 주는 거죠. 나는 이거 먹은 걸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멘탈적인 측면에서 낫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신경 쓰는 거를 이번 주말이 지나면 조금 바꿔보자. 우리가 원래 신경 썼던 연준의 긴축 문제 이런 쪽으로 이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종목들도 그냥 좋은 종목은 이번에
보시면 느꼈잖아요. 좋은 종목은 그런 충격으로 툭 빠져도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 좋은 종목이 뭐냐? 범 내려온다. 다 말씀드렸잖아요. 답을 드렸어요, 이미.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식을 잘 못 써요. 문제 주고 답 줬는데 식이 잘 안 맞아. 그건 왜 안 맞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매를 하시니까 그런 거고 시장을 그런 식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시장 하루 이렇게 했다고 그걸 우리가 일희일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종목들에 대한 자기 신뢰가 있으면 그렇게 안 하죠. 조금 녹화하기 전에 조금 전에 들어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질렌스키가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곧 이 적대행위 중단 협상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항복이죠, 항복. 그 갑자기 여기서 제가 임진왜란 때 선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선조도 그랬지만 이 질렌스키도 이거 그 국경에 막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막 이러니까 제일 먼저 어디죠? 그 옆에 있는 폴란드인가요? 그쪽 가까이 있는 도시로 이동했잖아요. 제일 먼저 이동했잖아요. 말이 이동이지 도망간 거죠. 근데 그런 게 막 이렇게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힘든 거죠. 그런 사람이 지금 있으니까 이제 와서 러시아와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협상에 나선다. 이거 참 그렇죠. 그거 러시아도 이제 고민이 되고 우리도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하겠는가? 잡아가거나,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나토 쪽 국가 어디로 망명하는 거를 그냥 허용하는 것 정도가 되겠죠. 전쟁에서 항복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베스트. 이 사람으로 보면. 나머지는 상당히 고초를 겪는 거죠. 근데 그거야 더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이제 힘들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애초에 생각했던 연준의 긴축 쪽으로 방향을 돌려보자. 그리고 대상되는 종목은 이미 좋은 종목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짜놓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신뢰를 갖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제가 이미 낮에 연주곡 하나 올려놨어요. 슬콘생에. 그래서 요즘 시장처럼 아주 답답한 거 분위기를 그냥 제가 담아서 여러분 아시는 소녀와 가로등 진미령 씨가 불렀던 근데 이번에도 변함없이 3번 이상 여러 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말을 보내세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이 끝났다면 각자 나름대로 현금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그게 끝났다면 그냥 주말 편히 보내시면 돼요. 시장은 늘 그렇습니다. 그냥 지구 종말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무섭게 했다가도 또 그 다음날 아니었다. 또 다시 또 돌변하고 이러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어쨌거나, 편하게 주말 보내시고, 이번 주도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이번 주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잘 참아내신 거, 같고, 이제는 조금 우리가 신경 쓰는 방향을 다음 주부터 조금 돌려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2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그날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